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먼저 좀 하고 싶고요. 최악의 한 수를 뒀다라는 이제 좀 강한 뉘앙스의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한번 풀었으면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집값은 못 잡고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강남의 지지층들까지도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외부리TV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직히 있는 대로 현재 상황 모두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먼저 좀 하고 싶고요. 최악의 한 수를 뒀다라는 이제 좀 강한 뉘앙스의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왜 최악의 한 수였냐면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한번 풀었으면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풀었는 효과도 없고 재지정 효과도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했나 싶은데, 일단 푸는 과정에서 좀 본다면 두 가지 아쉬운 점이 남죠. 하나는 1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극 해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오죠. 꿈틀꿈틀꿈틀대고 거래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2024년 12월에 이제 정치적 계엄이라든지 또 11월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소강 상태가 된 와중에 1월에 적극 해제 발언을 주면서 약간 심리적인 자극을 한번 줬고요. 2월에도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죠. 전격적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푼 내용을 보게 되면 장삼, 대청의 아파트만 풀었습니다. 재건축은 또 빼버렸고요. 또 우리 아베어 목성이라고 하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같은 또 재개발 지역들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잘못 풀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삼 대청의 아파트 정도 푸는 거 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아마 쉽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 규제 하나만 본다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상당히 불편한 규제예요. 내가 전세 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2년 동안 해야 되고요. 내가 기존 아파트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처분 조건입니다. 팔아야 돼요. 근데 지자체마다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 한 달 내로 입주해야 된다는 곳들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처분 조건도 이제 천차만별인데 어떻게든 불편하죠. 그러면 전세를 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매매가 금지되는 거고요. 세입자를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또는 전세에 살고 있으면 전세를 빼고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규제이긴 합니다만 꼭 사야 될 사람들은 사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집값을 완전히 막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삼 대청이나 아베어 목성, 잠상 대청은 2020년 6월에 지정이 됐었고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같은 경우는 아마 2021년 4월인가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신고가 나왔잖아요. 2022년 말 2023년 초에 집값이 떨어졌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공포가 지배가 되면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서 한 6개월 정도 떨어졌는데 그건 토지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죠. 계속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불편한 규제 서울시는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6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입니다. 최장 5년. 그러니까 1년씩 갱신계약을 해서 최장 5년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물론 5년이 지나고 다시 또 지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5년이 지나면 끝나요. 그러면 2025년 올해 6월에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내버려뒀으면 일부러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굳이 한다라고 자극을 줄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끝났는데, 이게 4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2월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5일 만에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한국부동산은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0.02%에서 풀기 전에 0.02에서 풀고 나서 다시 확대 지정하기 전까지 0.25%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0.11%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폭발적이죠. 송파구가 0.79%까지 올라가
올라갔다가 지정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0.03%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 여러 가지 자극을 주게 되고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 못 잡았죠. 19일에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를 하고 24일에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24일부터는 강남 3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9일부터 23일까지 난리가 났겠죠? 왜?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막 너도 나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서 막 거래가 되고, 잠실 쪽도 아마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어났고요. 새롭게 지정이 된 반포 같은 경우는 아니 갑자기 왜 우리 동네를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아무튼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고가도 나오고. 그래서 24일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거래는 줄어들죠. 팔 사람들 다 팔았다는 얘기고요. 전세를 준 사람들은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 거래는 줄어드는데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호가를 내려서 급매로 던지느냐 그러면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차라리 6월까지 기다렸다가 풀든지 아니면 안 풀든지, 또 풀려고 한다면 장삼대청뿐만 아니라 있는 걸 다 풀어가지고 전선을 좀 확대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2020년, 2021년처럼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서 수도권, 전국이 다 막 모서서 막 안달이 나는 난리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일부 이제 부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갈아타는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좀 결합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토지거래가 하나만 보면 이 정도의 과열을 보일 필요는 없는데요. 속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이죠. 다주택자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만약에 3주택이 되면 취득세만 1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억 아파트를 사면 12%면 얼마인가요? 3억 6천?에 지방세까지 하면 좀 더 나오는데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도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지만 언제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투자자들은 한 채만 가져야겠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기죠. 거기에 요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성장, 경기 침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PF 문제도 심각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안전한,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갔는데 살아남은 곳은 어디? 도쿄나 오사카나 뭐 교토나 후쿠오카 같은 대도심의 좋은 지역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들은 집값이 그래도 올랐더라라는 학습 효과. 그럼 대한민국에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는 어디 있을까요? 답은 나왔잖아요. 서울. 서울에서도 어디? 강남 3구, 용산구. 정부가 답을 줬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이미 지정하고 있고, 이번 토지거래가 구역을 보더라도 강남 3구, 용산구 지정했습니다. 답은 딱 나왔죠. 그러면 누가 집을 사느냐? 서울 내에서도 갈아타기 수요들, 강동구나 뭐 마포나 동작구에서 갈아타기 수요들이 강남으로 들어오고요. 수도권 분당에 아파트 파신 분들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요즘 지방에서도 좀 많이 올라옵니다. 지방에서 이제 자산 가라고 소리를 듣는 분들, 지방 유지 같은 분들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건물이 있으면 한 개 더 삽니다. 돈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옆에 땅을 하나 더 사요. 그래서 땅을 붙여서 땅 모양을 반듯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정리를 합니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지방 아파트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신 분은 강남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었거든요. 지방 건물을 팔고 3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100억짜리가 70억으로 가요. 근데 강남 아파트는 오릅니다. 지방에 예전에 10년 전에 3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한 채도 버겁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년 후는 나아질까요? 지방의 가치가 올라가고 서울이 조정이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차이는 더 벌어진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본까지도 유입이 되는, 인구 유출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젊은 친구들은 다 서울에, 인서울에서 직장 구하잖아요. 이제 자본 유출까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우리 사회가 가진 양극화의 한 단면이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서울시는 그냥 6월까지 기다렸어야 되고요. 이미 풀었으면 확대 해제를 해서 압구정하고 다 풀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전선을 넓힌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 봤어야 됩니다. 한 달, 두 달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35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는 얘기는 집값은 못 잡고 정책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집토끼, 강남의 지지층들까지도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이제 기간을 정했는데 보통 토호제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최장 5년까지 이제 지정하는 규제인데 6개월이라는 좀 이례적인 지정 기간을 정했는데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불이 났어요. 강남에 또 뭐 마용성 집값에 불이 나다 보니까 급하게 꺼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5년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 불이 났으니까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불을 끄는 도구로 아마 6개월 정도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6개월 후에는 풀릴 수 있을까요? 다수의 집주인들은 6개월 후에 풀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겠다. 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풀었더니 강남 집값이 급등을 합니다. 물론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우리 저성장의 사회 현상에 지방에서 자본 유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일단 서울시가 생각하듯이 뭐 6개월이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정이 됐다고 쳐요. 다시 풀 수 있을까요? 와 이거 풀었다가 다시 또 급등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트라우마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저도 못 풀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풀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온전히 나한테 모든 책임이 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 겁이 나서 어떻게 풀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도 못 풀고요. 집값이 안정이 돼도 못 풉니다. 겁이 나서.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강남 3구, 용산구 집값이 2022년 12월처럼 집값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한다면 풀어줄 명분은 충분히 있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왜? 이러다가 또 문제 되지 않아?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언제 풀었어야 되냐면 2023년 1월에 풀었어야 됩니다. 그때 원희룡 장관이 1.3 대책 발표하면서 강남 3구, 용산구를 빼고 나머지 규제 지역들을 다 풀었잖아요. 그때 서울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다 풀었어야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풀었으니까 명분이 얼마 좋아요.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와서 또 35일 만에 뒤집고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6개월 믿지 않습니다. 아마 6개월 후에 추가 지정을 하거나 분명히 연장을 할 겁니다. 이걸 푼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는 쉽지 않으리라. 우리 시장의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지겠구나.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좀 적응하는, 익숙해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호랑이 잡는 곶감 같은? 우리 옛날 동화 있잖아요. 뭐 호랑이 얘기해도 애기가 우는데 곶감 주니까 뚝 거치니까 호랑이가 이제 곶감을 무서워했다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상관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듯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규제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은 그런 규제가 아닌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0년대, 2006년, 2007년도에 이제 DTI라는 대출 규제를 도입을 합니다. 소득 대비 이제 대출 한도를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집값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공식이 대출 규제 DTI가 집값을 잡는다라는 나름대로의 공식이 생깁니다. 그게 맞는 공식일까요? 아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2017년 8월에 8.2 대책을 발표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강남에 양도세, 중과세 적용도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대출 규제도 당연히 하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고 대출 규제하고 하는데 잡혔나요? 안 잡혔습니다. 집값 계속 올라갔습니다. 당황하죠?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집값 잡는 키였는데 이게 아니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모든 스텝이 꼬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2007년도에 DTI 규제가 그냥 집값이 2002년, 2003년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여러 규제를 하다가 대출 규제가 딱 나왔을 때 맞아 떨어지면서 집값이 잡혔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잡혔다라고 이제 그런 공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올라갈 때 대출 규제를 딱 하니까 안 먹히죠. 왜?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떨어질 때가 아닌데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 규제 나온다고 집을 안 삽니까? 구매 욕구, 포텐셜은 터지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그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 만능주의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토지거래구역 다시 지정하니까 통계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안정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석하죠. 아, 토지거래구역 지정하니까 역시 집값이 안정돼. 그게 아니고요.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잖아요. 했다가 묶으니까 5일 동안 금매가 많이 거래가 됐었고 전세 끼고 못 팔게 되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집값이 안정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특히 강남 집값 언제 떨어질까요?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빨리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굉장한 불안한 마음, 공포심이 지배가 될 때 우리는 급매로 팝니다. 요즘 다주택자들이 많지 않아요. 강남에 아파트 3채, 4채 가지신 분 크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 채, 잘해야 2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의 전 재산인데 이걸 팔고 어디로 갈까요? 상가 살까요? 지방의 아파트 살까요? 꼬마 빌딩 살까요? 지식산업센터 살까요? 답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산가들이 투자처가 좀 다양했어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꼬마 빌딩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지방에 뭐 또 살 수도 있는데 요즘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고 현금을 가지고 미국 주식도 좀 하고 요즘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한 채 가진 사람이 금매로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나의 전 재산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금매로 던지는데 지금 상황이 금매로 던질 상황입니까? 토지거래구역 전세 끼고 못 파는다고 해서 왜 금매로 던져야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2026년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서울에. 지금은 그나마 이제 입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죠. 서울에.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이제 입주장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뭐 라그란데도 나오고 강남 쪽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물량들이 나오는데 내년 되면 진짜 물량 안 나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8천 가구 정도로 올해의 한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바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고 기준금리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1주택 많아야 2주택을 가진 집주인이 나의 전 재산을 판다? 팔고 어디로 가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잠실 아파트를 왜 팔았냐? 시세 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실 아파트를 최근에 이제 팔으신 분들은 팔고 반포나 대치동이나 상급지로 갈아탔어요. 절대 현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이 수요가 있는 거지 절대 집값이 폭락할 것 같은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금매로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강남 3구, 용산구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더 줄어들죠. 전세 끼고 못 팔기 때문에 매물은 줄어들고요. 유일하게 팔 수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집. 이사 가면은 매수자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 집만이 팔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매물이 더 감소한다는 얘기죠. 수요가 없어질까요? 천만에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강남 3구, 용산구의 신축 아파트들이나 재건축 아파트들은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이게 수십만 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양극화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이나 보유 가치가 낮은 물건들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똘똘한 거. 원베일리. 제가 원베일리 임장도 다녀왔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원베일리보다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원베일리가 2990세대 신축 아파트 한강변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트리플 역세권에 모든 걸 다 갖춘 최고의 부촌. 요즘 뭐 결혼정보회사도 만들어져서 원벨리에 사시는 분들 자녀들끼리 결혼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고급 커뮤니티까지 가진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 개가 되겠냐고. 반포, 압구정, 대치, 청담동, 용산까지 한남 뉴타운 포함해서 최고의 부촌 몇 개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공포가 지배가 될 때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오히려 더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지방을 죽이면 죽였지 강남 집값을 잡는 건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확대할 수도 있죠.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주변 지역들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거야.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몽둥이 들고 있으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 조심해 라는 경고를 줬는데 이게 경고에 그칠까요? 아닙니다. 집값 더 올라가면 막 때릴 겁니다. 그 규제지역으로도 지정이 되고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럼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라고 본다면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고 확대 지정하기까지 35일간 올라간 속도처럼, 강남 집값이 올라간 것처럼 동작, 마포, 성동, 강동구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똘똘한 한 채는 아니고요.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분이 그걸 못 산다고 해서 마포 아파트를 꼭 사야 되냐 그러면 일부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35일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성동구와 마포, 동작구 아파트 가격도 등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추진력,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일단 강남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좀 들어가겠다. 2017년에서 2021년 상승장처럼 에너지가 막 폭발하고 집값도 저평가가 되고 투자 수요들이 대기를 해서 이제 막 강남 규제하니까 나 옆에 지역으로 살래. 마용성 규제하니까 서울 지역, 수도권, 인천, 지방으로 막 번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번질 상황은 아니다. 2022년부터 이제 조정장에 들어갔는데 2025년 올해까지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조정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조정장이고 서울만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이상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는 2023년 또 올랐다 내렸다 했죠. 산처럼 2024년 또 올랐다 내렸다. 올해도 상반기에 올랐다 지금 내렸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정의 특징이고요. 양극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본다면 여전히 조정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만 보면 모든 스텝이 꼬여요. 이게 뭐지? 다시 상승장이 왔나라고 하지만 다시 상승장이 온 게 아니라 지금 또 조정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2021년까지 생긴 버블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때문에 강남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은 고민과 확대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통계를 왜곡시키거든요. 서울 전체 평균을 강남이 끌어올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는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도 시험 치면 성적이 잘 나오고요. 나하고 같이 놀면 내 성적이 떨어지지 공부 잘하는 친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1등합니다. 그 친구 몇 명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평균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전교 1등, 2등, 3등 하는 친구 빼고 하위 꼴등에서 1, 2, 3등 빼고 하는 통계가 저는 진짜 통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 또는 관심,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강남 아파트에 관심도 가지고 뉴스도 클릭하고 재밌게 유튜브도 보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 원베일리 70억 아파트 솔직히 살 자신 있습니까? 살 자신 있으면 솔직히 뭐 이런 방송 저는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돈 뭐 몇백억이나 몇천억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피카소 미술 작품 못 사서 우리가 막 불행한가요? 피카소 미술 작품 사고 싶은 사람은요 몇 년 전에 100억 하던 걸 지금 500억 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소유욕 그걸 가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 가격 가치의 의미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재건축이거나 또 신축 아파트,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하나의 그런 작품으로 봐야지 그들만의 리그로 봐야지 이걸 일반화시켜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입을 하게 되면 왜곡이 생기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천장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수는 있으니 예의주시는 하고 우리가 뭐 공부는 해야 되겠으나 너무 뭐 상실감이라든지 저기는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은 절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